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올해 첫 등교가 실시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첫 등교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30분 천안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교가 미뤄졌던 탓인지 올해 첫 등교에는 유독 많은 학부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엔 평범한 일상이었던 자녀의 등교길은 사진으로 남길 만큼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학교도 많이 못 갔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저희도 좀 설레고 아이도 많이 기대하고 걱정스럽긴 해요. 발열 체크를 하고 새로 배정된 교실로 들어간 학생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부모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설렘이 가득합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봐서 설렜고 선생님도 봐서 설렜고요. 그리고 4학년 8반 애들 친구들이랑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앞서 충남교육청은 올해 학사 일정을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마다 등교 가능 인원을 정했습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이 제외됩니다. 현재 각 학교에는 방역용품이 충분하게 구비되었고 앞으로 조만간에 학교별로 별도의 방역 인력을 채용을 해서 방역을 완벽하게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밖에도 방학 기간 교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는 등 유증상자의 등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면 위례 벚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축제 취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소독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특별사법경찰은 충남도와 합동으로 대규모 건설 현장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이행과 억제시설 설치, 방역수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엔 사법 처리 또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집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 영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 아산FC가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대책보다 선수 영입에 대한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폭행 전력이 있는 일본 류에이 선수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상민 선수를 영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 아산FC. 침묵 끝에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지만 첫 마디는 축구팬과 시민에 대한 사과가 아닌 해당 선수 영입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고요. 또 누에이 선수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무혐의 판정을 받았어요. 무혐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없다고 이렇게 우리 구단 측은 이렇게 생각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음주 건으로 해서 연맹에서 15일 정도 출장 정지를 당했습니다. 벌금 400만 원 하고요. 그거는 작년에 15게임을 다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남은 잔여 경기가 한 5게임 더 있었는데 그 게임까지도 우리 구단 측에서는 아예 나가지 않는 걸로 우리 이 구단에서 중징계를 줬고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들을 앞으로 영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들의 경기 출전과 방출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선수를 방출을 하든 안 하든 좀 뭔가 좀 이사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상의할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 뭐 방출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 지키는 제가 좀 심히 미흡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 영입으로 시민과 축구 팬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잘못됐선 떠나서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 축구 팬들한테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두 선수를 영입한 거에 대해서는 아산FC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시는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충남 아산FC의 홈 경기를 앞두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주택 화재 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 연립, 다가구 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설치에 관한 상담과 판매 업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지난해까지 화재 취약계층 44,830가구 중 71%인 32,239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15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수는 승용차 150대, 화물차 91대로 모두 249대며 승용차는 국비 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도 차등 지원되며 최대 1,50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1톤 소형을 기준으로 2,500만 원이 보조되며 승용과 화물 모두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 유, 초, 중 개학에 맞춰 친환경 학교급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은 유, 초, 중고 138개 교회 47,060명 대상으로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며 총 예산은 267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혹시 모를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일수 감소 등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 학교급식센터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상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아산 지역 학교급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19년 대비 약 40% 감소했으며 시는 농업인 공급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억 원 규모의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해왔습니다.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1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오는 26일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대학 입시 설명회는 아산시 관내 18세에서 19세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김진구 강사가 대학 진학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새롭게 개편되는 대학 입시 수시 정시 모집 분석과 준비 전략을 다루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세종시에서 과도한 단지 내 상가 공급으로 논란을 빚어온 다정동 LH 국민 임대 문제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전체 상가의 절반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기로 한 건데요. 구체적인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다정동에 있는 1,500여 세대 규모의 LH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곳 단지에 마련된 상가는 모두 88호. 17세대당 1개 상가가 공급된 꼴로 적지 않은 데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과다 공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가 싱싱장터 3호점을 이곳에 입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했다 무산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욱 관심이 쏠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와 LH가 협의를 통해 이곳 상가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전체 88개 상가 중 절반인 44개 상가가 대상으로 두 기관은 무상 사용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엔 청년 기업가 육성을 위한 세종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설립되고 AI와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VR과 AR, 드론과 같은 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거점 센터도 설치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비어있는 상가를 제공하고 우리 시는 청년들과 협력해서 젊은 기업가와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은 44개 상가 중 32개는 이미 입주해 있는 세종권 주거복지지사와 같이 LH 연관기관이나 사무실이 입주하게 되며 나머지 13개는 일반 상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세종시청에서 충청권역 간담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147억 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다며 연내 설계 착수는 물론 올해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낙연 당대표도 영상 축사를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의 수건이자 국가과제라며 국회법 개정에 서두르는 한편 민주당은 이를 당 차원의 과제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을 토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추진 등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으로 한 국가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 지역 공직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행위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세종시 지역도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 일부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샀고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공직자들도 이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기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6일부터 세종시 3개 시내버스 운행 노선이 조정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노선은 801번과 430번, 340번 등 3개 노선으로 나성동과 해밀동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운송업체의 재정 손실이 증가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치원 봄꽃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11일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립니다. 조치원 봄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된 바 있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축제를 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올해는 기간을 11일로 확대하고 읍내 도시재생 문화공간 등 10곳과 SNS를 활용해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공공시설을 활용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결혼식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시설 예약 장소는 세종호수공원과 초료역사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며 올해부터는 세종시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국립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까지 확대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예비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해 전자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세종시 상습 정체 구간인 세샘 교차로에 한 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 공사가 이뤄집니다. 확대 구간은 보람동에서 대전으로 우회전하는 차로로 다음 달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앙분리대 이설로 인해 해당 구간의 BRT 전용 차로는 통제되며 이에 따라 KDI BRT 버스 정류장을 북측 150m 지점으로 이동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샘 교차로는 출근 시간대 상습 정체를 빚는 구간으로 차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곳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일선 지자체에선 각종 행사는 물론 기자들이 모이는 언론 브리핑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한 조치지만 자연스레 시민과의 소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천안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소통 창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공식 SNS 계정입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화면 속에 박상돈 천안시장이 등장합니다.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시작으로 SNS 댓글을 통해 접수받은 질문에 대해 약 40분간 생중계로 답변합니다. 방송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데 정해진 주제는 없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도 시내버스 불친절에서 귀농정보, 기업 유치계획,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 문제 등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천안하면 악명 높은 천안버스가 유명하더군요. 작년 기습적인 버스 요금 인상도 기가 막히고요. 신도심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인프라 구축으로 사람들이 활력이 넘쳐나는데 구도심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도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요. 같은 날 오후엔 대면 소통 창구인 열린 시장시도 운영합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또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한 것으로 각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직접 시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논의된 안건의 결과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원을 시청에 제기했는데 잘 처리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장실 개방해가지고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천안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 시민의 목소리를 시책에 더욱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천안시와 충청지방통계청은 오는 5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현황과 경영 현황, 활성화 방안 등 3개 부문 25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이달부터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카메라 탐지 장비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지역 상가나 병원 등 민간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3일이며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는 오는 8일부터 총 16주 과정으로 웰니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월 2회 운동 처방사의 소규모 운동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또 참가자들에 대한 식습관과 영양 3당 등도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50세까지 인바디 사전검사에서 체지방률 30% 이상인 사람으로 동남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는 오는 14일까지 천안 청년기자단 2기를 모집합니다. 기획취재팀과 카드뉴스팀 2개 팀을 모집하며 천안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자단으로 활동하면 기자단 명함과 원고료, 봉사활동 시간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183명 규모의 올해 첫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154명, 시설 8명, 전산 6명 등이며 장애인과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등 12명도 특별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필기 시험은 6월 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활 속 안전 무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산시 안전보안관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4년째 아산시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효남 씨. 쓰러지고 부서진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발견하자마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기둥째 뽑힌 볼라드 역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엉덩이를 걸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차량이 여기 침범 못하게 이걸 박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져 있으면 침범을 해도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던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아산 지역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을 요청하는 안전보안관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등 생활 속에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난해 아산에서 신고된 안전위반 행위는 모두 742건,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안전보안관이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 아산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보안관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보안관 사무소 개소와 운영 지원을 통해 보다 폭넓은 활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역할을 또 우리 민간에서 111 봉사단 또 안전보안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우리 동네 지킴이 안전보안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아산시 청년 고용률이 42%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아산시 청년 고용률은 42%, 취업자 수는 28,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그동안 청년 아지트 나와유를 중심으로 취업 스터디를 운영하고 무료로 정장을 빌려줬으며 지역 인재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 구직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기본이죠. 깜깜이 살리기다 기본. 그리고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거리 두기도 우리가 먼저 지키는 기본이죠. 그럼 예방접종 기본은 지키셨나요? 기본? 예방접종 안전수칙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예방접종 받기 전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받기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 사전 예약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린 후 접종 연기하기 예방접종 받을 때 접종 대상자, 보호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제로 개인 위생 철저히 예방접종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기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하기 예방접종 받은 후 접종 후 15에서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기 접종 당일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기 접종 후 2에서 3일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기 평소와 다른 심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받기
예방접종. 기본이 좋다. 기분이 좋다. 바람을 타고 번진 북씨는 산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살림을 이뤘습니다. 이틀째 폭우이 계속되면서 진화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 상처가 남습니다. 산불 시작되면 늦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BTV 위클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올해 첫 등교가 실시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첫 등교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30분 천안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교가 미뤄졌던 탓인지 올해 첫 등교에는 유독 많은 학부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엔 평범한 일상이었던 자녀의 등교길은 사진으로 남길 만큼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학교도 많이 못 갔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저희도 좀 설레고 아이도 많이 기대하고 걱정스럽긴 해요. 발열 체크를 하고 새로 배정된 교실로 들어간 학생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부모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설렘이 가득합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봐서 설렜고 선생님도 봐서 설렜고요. 그리고 4학년 8반 애들 친구들이랑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앞서 충남교육청은 올해 학사 일정을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마다 등교 가능 인원을 정했습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이 제외됩니다. 현재 각 학교에는 방역용품이 충분하게 구비되었고 앞으로 조만간에 학교별로 별도의 방역 인력을 채용을 해서 방역을 완벽하게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밖에도 방학 기간 교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는 등 유증상자의 등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면 위례 벚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축제 취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소독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특별사법경찰은 충남도와 합동으로 대규모 건설 현장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이행과 억제시설 설치, 방역수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엔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집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 영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 아산FC가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대책보다 선수 영입에 대한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폭행 전력이 있는 일본 류에이 선수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상민 선수를 영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 아산FC. 침묵 끝에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지만 첫 마디는 축구팬과 시민에 대한 사과가 아닌 해당 선수 영입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고요. 또 누에이 선수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무혐의 판정을 받았어요.
무혐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우리 구단 측은 이렇게 생각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음주 그 건으로 해서 그 연맹에서 15일 정도 출장 정지를 당했습니다. 벌금 400만 원 하고요. 그거는 작년에 15게임을 다 그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남은 잔여 경기가 한 5게임 더 있었는데 그 게임까지도 우리 구단 측에서는 아예 나가지 않는 걸로 우리 이 구단에서 중징계를 줬고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들을 앞으로 영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들의 경기 출전과 방출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선수를 방출을 하든 안 하든 좀 뭔가 좀 이사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상의할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 뭐 방출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 지키는 제가 좀 심히 미흡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 영입으로 시민과 축구 팬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잘못됐선 떠나서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 축구 팬들한테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두 선수를 영입한 거에 대해서는 아산FC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시는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충남 아산FC의 홈 경기를 앞두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주택 화재 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 연립, 다가구 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설치에 관한 상담과 판매 업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지난해까지 화재 취약계층 44,830가구 중 71%인 32,239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15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수는 승용차 150대, 화물차 91대로 모두 249대며 승용차는 국비 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도 차등 지원되며 최대 1,50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1톤 소형을 기준으로 2,500만 원이 보조되며 승용과 화물 모두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 유초, 중 개학에 맞춰 친환경 학교급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은 유초, 중고 138개 교회 47,060명 대상으로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며 총 예산은 267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혹시 모를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일수 감소 등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 학교급식센터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상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아산 지역 학교급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19년 대비 약 40% 감소했으며 시는 농업인 공급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억 원 규모의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해왔습니다.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1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오는 26일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대학 입시 설명회는 아산시 관내 18세에서 19세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김진구 강사가 대학 진학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새롭게 개편되는 대학 입시 수시 정시 모집 분석과 준비 전략을 다루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세종시에서 과도한 단지 내 상가 공급으로 논란을 빚어온 다정동 LH 국민 임대 문제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전체 상가의 절반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기로 한 건데요. 구체적인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다정동에 있는 1,500여 세대 규모의 LH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곳 단지에 마련된 상가는 모두 88호, 17세대당 1개 상가가 공급된 꼴로 적지 않은 데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과다 공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가 싱싱장터 사무점을 이곳에 입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했다 무산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욱 관심이 쏠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와 LH가 협의를 통해 이곳 상가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전체 88개 상가 중 절반인 44개 상가가 대상으로 두 기관은 무상 사용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엔 청년 기업가 육성을 위한 세종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설립되고 AI와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VR과 AR, 드론과 같은 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거점 센터도 설치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비어있는 상가를 제공하고 우리 시는 청년들과 협력해서 젊은 기업가와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은 44개 상가 중 32개는 이미 입주해 있는 세종권 주거복지지사와 같이 LH 연관기관이나 사무실이 입주하게 되며 나머지 13개는 일반 상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세종시청에서 충청권역 간담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147억 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다며 연내 설계 착수는 물론 올해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낙연 당대표도 영상 축사를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의 수건이자 국가과제라며 국회법 개정에 서두르는 한편 민주당은 이를 당 차원의 과제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을 토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추진 등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으로 한 국가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 지역 공직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행위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세종시 지역도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 일부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샀고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공직자들도 이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기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6일부터 세종시 3개 시내버스 운행 노선이 조정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노선은 801번과 430번, 340번 등 3개 노선으로 나성동과 해밀동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운송업체의 재정 손실이 증가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치원 봄꽃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11일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립니다. 조치원 봄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된 바 있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축제를 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올해는 기간을 11일로 확대하고 읍내 도시재생 문화공간 등 10곳과 SNS를 활용해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공공시설을 활용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결혼식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시설 예약 장소는 세종호수공원과 초료역사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며 올해부터는 세종시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국립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까지 확대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예비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해 전자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세종시 상습 정체 구간인 새샘교차로에 한 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 공사가 이뤄집니다. 확대 구간은 보람동에서 대전으로 우회전하는 차로로 다음 달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앙분리대 이설로 인해 해당 구간의 BRT 전용 차로는 통제되며 이에 따라 KDI BRT 버스 정류장을 북측 150m 지점으로 이동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샘교차로는 출근 시간대 상습 정체를 빚는 구간으로 차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곳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일선 지자체에선 각종 행사는 물론 기자들이 모이는 언론 브리핑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한 조치지만 자연스레 시민과의 소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천안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소통 창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공식 SNS 계정입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화면 속에 박상돈 천안시장이 등장합니다.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시작으로 SNS 댓글을 통해 접수받은 질문에 대해 약 40분간 생중계로 답변합니다. 방송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데 정해진 주제는 없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도 시내버스 불친절에서 귀농정보, 기업 유치계획,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 문제 등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천안 하면 악명 높은 천안버스가 유명하더군요. 작년 기습적인 버스 요금 인상도 기가 막히고요. 신도심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인프라 구축으로 사람들이 활력이 넘쳐나는데 구도심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도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요. 같은 날 오후엔 대면 소통 창구인 열린 시장시도 운영합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또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한 것으로 각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직접 시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논의된 안건의 결과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원을 시청에 제기했는데 잘 처리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장실 개방해가지고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천안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 시민의 목소리를 시책에 더욱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천안시와 충청지방통계청은 오는 5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현황과 경영 현황, 활성화 방안 등 3개 부문 25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이달부터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카메라 탐지 장비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지역 상가나 병원 등 민간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3일이며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는 오는 8일부터 총 16주 과정으로 웰니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월 2회 운동 처방사의 소규모 운동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또 참가자들에 대한 식습관과 영양 3당 등도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50세까지 인바디 사전검사에서 체지방률 30% 이상인 사람으로 동남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는 오는 14일까지 천안 청년기자단 2기를 모집합니다. 기획취재팀과 카드뉴스팀 2개 팀을 모집하며 천안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자단으로 활동하면 기자단 명함과 원고료, 봉사활동 시간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183명 규모의 올해 첫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154명, 시설 8명, 전산 6명 등이며 장애인과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등 12명도 특별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6월 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활 속 안전무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산시 안전보안관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4년째 아산시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효남 씨. 쓰러지고 부서진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발견하자마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기둥째 뽑힌 볼라드 역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엉덩이를 걸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차량이 여기 침범 못하게 이걸 박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져 있으면 침범을 해도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던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아산 지역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을 요청하는 안전보안관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등 생활 속에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난해 아산에서 신고된 안전위반 행위는 모두 742건,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안전보안관이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 아산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보안관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보안관 사무소 개소와 운영 지원을 통해 보다 폭넓은 활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역할을 또 우리 민간에서 111 봉사단 또 안전보안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우리 동네 지킴이 안전보안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아산시 청년 고용률이 42%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아산시 청년 고용률은 42%, 취업자 수는 28,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그동안 청년 아지트 나와유를 중심으로 취업 스터디를 운영하고 무료로 정장을 빌려줬으며 지역 인재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 구직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